자, 첫 번째 주제, 코스피 2500포인트 마의 벽. 아, 정말 공감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목이네요. 자, 일단은 이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또 중요했던 거 역시 앞서 언급을 했지만 FOMC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잘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이 평가 좀 내려주실까요? 주식은 네. 다른 모든 일들, 뭐 운동이나 공부나 네. 과정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그냥 결과만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가는 게 또 네. 주식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예. 결과로 보면은 뭐 좋은 결과로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도 미쳤고 또 그런 흐름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도 또 지속되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양호한 결과 미국 FOMC 아까 25bp 말씀하셨지만 네. 전 솔직히 그 25bp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단어 하나만 FOMC 네. 그다음에 파월만 생각났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그 파장이 엄청 이제 좋게 반응이 시장의 이 참여자들이 반응을 좋게 이제 하면서 예. 결과는 일단은 좋게 나왔다. 일단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사실 뭐 예상 외로 뭐 희망 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하면 어쩌냐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긴 했지만 역시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일단은이라는 말이 붙었던 게 이해가 사실 좀 됩니다. 왜냐면 그 긍정적인 뉴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국 2,500을 뚫어내지 못해요. 도대체 2,500이 뭔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뚫어내지 못하는 뭐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이라는 게 이제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볼 때 보는 게 뭐 빅스 지수도 있고 네. FGI 인덱스라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봐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는데 그 FGI 지수가 72, 뭐 73 이렇게 네. 탐욕의 이제 끝을 와 있습니다. 이제 극도의 어허. 탐욕이 아니라 네. 그 정도가 돼 있는데도 시장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 말고도 우리 시장하고도 이게 동조화돼서 좀 같이 결과 재밌게 가는데 네. 차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면은 볼까요? 이 여름 전에 그리고 요 가을에 9월 예. 요때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서 랠리가 이제 살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8월에 한번 또 여기 12월 직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1월도 그렇고 근데 똑같이 요 세 번의 고점이 그 그러니까 공포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탐욕 지수가 70 이상이 나왔고 지금이 네. 제일 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전하고 좀 다른 부분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꺾이는데 그건 뭐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어쩌면 붙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이 좀 중요해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2,500이 뭔지 네. 그렇잖아요. 저 못 뚫어내더라고요, 이거를. 거기를 잘 못 뚫어내는데 이거 과거에 무슨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2,500 그런 심리적인 게 있나요? 심리적인 뭔가가 있는지 예. 아니면 이제 뭐 펀더멘털에 기반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갖다 붙이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어쩌면은 재는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전에 이 갭을 띄워서 점프를 해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갭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또 조정이 오래 갈 거다 했는데 다행히 FOMC 결과와 함께 이게 다 맞물리면서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아진 건 없어요. 네. 네, 그냥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FOMC 결과에서 그 발표할 때도 기조는 계속 명확하게 가겠다. 네. 금리 인상은 가는 거다. 네,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인상은 가고 우리 뭐 인하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인하는 아직 아닌 거죠. 인상이 멈추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2번이 더 남았다고 이제 말한 단어에 복수가 있으니 2번이다 예. 이렇게 해석도 영어 시간처럼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갭을 안 무너뜨리고 기대감과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수급도 있고 네. 모든 환경이 그래도 살짝은 긍정적으로 가니까 일단은 위에서 머무르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있습니다. 밑으로 안 무너지고 네. 그렇다면 이제
곧 어쩌면 2,500을 살짝은 또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헤딩 하듯이 한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점들도 있어요. 근데 뭐 기업들 실적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 일단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적은 안 좋습니다. 네. 4분기께 지금 발표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1분기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거고. 네,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약간의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뭔가를 쏴줄 모멘텀이 조금 이제 부족한 거예요. 부재하다. 환경은 살짝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거기서 좀 머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시도는 하지 않을까 돌파를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담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 긴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금리 인상도 계속 한 번, 두 번 더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날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끝난 것처럼 이 대응하는 게 아하. 어쩌면 나중에 이 지금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 한번 잠깐 살펴보면 네, 수급들이 체크를 해보죠. 상당히 좋아요. 너무 과할 정도로 지난주보다 맞습니다. 더 또 좋아졌어요. 외국이 자꾸 네. 사니까 이거 언제까지 사는 거야? 싶더라고요. 얘네들이 언젠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금융 투자는 지금 기계적으로 팔았다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좀 약간은 찜찜한 것들. 그게 좀 부담이라는 거죠. 차익 예. 실현을 누군가는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우리들 아닐까. 우리 개인들이. 보통은 개인들이 되니까요. 네. 이게. 그게 이제 좀 부담처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500포인트, 뭐, 자주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시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2,500 근방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2,500 근방까지 올라오고, 지금이 딱 그 상황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00 근방에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인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 하향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상 이제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 거기다가 또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매물 이런 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2,500포인트선을 좀 시원하게 뚫어줄 만한 기대할 만한 포인트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부담에서 좀 제가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실적이라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한 4, 5개월 전쯤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가의 이 지수로 표현할 때 한 2,600이 우리는 뭐 적정 주가고 네. 그래도 저평가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와 실적이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적이 대부분 네. 한 15% 이상 하향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도 하향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2,600 정도면은 괜찮은 딱 맞는 건데 지금은 2,500이 이제 딱 맞는 게 돼버리는. 아하.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기준이 돼버린 영화 제목 예,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안 좋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조금씩 안 좋아졌고 4분기 네. 막 안 좋아진 데도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1분기 실적이 당연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1분기 3월까지 금방 지금 뭐 겨울 지나가고 이렇게 좀 되는데 4월이나 5월쯤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 그 실적이 뭐 바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그래도 뭐 컨센서스 상회를 해서 좀 발표가 되면 다시 2분기에 희망을 가질 거고 뭐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보면은 흐름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예. 뭐 연준이 속된 말로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숫자 노름에 그냥 빠져갖고 자꾸 예. 2%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 그 지수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팽창이 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꾸 물가만 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사이가 이렇게 이제 이걸 뭐라 해야죠? 이렇게 그릇처럼 살짝 올라가는 거. 네. 그 곡선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뭐 요즘에 거래대금. 시장이 좀 올라가니까 한 15조 이렇게 평균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전처럼 뭐 한 20조, 25조가 가는 게 이제 그 실적 시즌 그리고 분기마다 가면서 점점 늘어난다면 점점 이제 사람들도
야,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네. 그럼 위험자산 선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장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또 누가 여기서 주인공인가?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또 그 외에 환율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외적인 게 잘 갖춰준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갖춰지는 것 같아요. 환율 맞춰주고 있고, 네. 네, 전반적인 환경이 100가지에서 뭐 100가지가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하나씩 생겨서 다시 100가지로 가는 거 아닐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을 지나고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 감지돼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거래 대금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2,500선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관심 가져봐야 될 변수들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연준을 살짝 디스를 했지만 이분들은 왜 자꾸 숫자에 뭐 2, 뭐 3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연준의 정책이라는 거를 좀 돌릴 수 있게끔 우리는 지금 기대감만 갖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돌릴 생각을 하게끔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다다음 주일 거예요. 뭐 CPI 항상 연준은 그걸 좋아하고 네. 또 PC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지표들. 물가라든지 뭐 네. 고용, 임금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런 게 확실하게 보이면 그제서야. 근데 이미 분위기는 다 괜찮게 나름 네. 고용이 왜 괜찮지 이럴 정도로 강하게 가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숫자로 일단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새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새 정부고 본격적으로 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재선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중 미가 뭐 세계 뭐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된 거를 극복하려면 뭐 이렇게 인프라라든가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뜬 산업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도 뭔가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AI도 부각되고 AI가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엮여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아마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추진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뒤로 가 있는데 네. 푸틴, 뭐 젤렌스키, 정은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 또 대만하고 또 엮여서 있는 것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또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렇죠. 좀 끼어 있기도 하고 바로 위에 북한 존재하고 있고 좋게 말하면 이제 중간자 입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보면 여기저기 치이는 신세일 수도 있기 양사방에서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진다면 또 깜짝 이벤트로 네. 뭐 푸틴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화해로 간다면 이제 종전 딱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좋아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확인을 또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확실하게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지표들, 물가와 고용 관련된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여러분 쫓아가시면서 탐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를 극복할 만한 정책들 어떻게 추진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늘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악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사라질 만한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증시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FOMC 이제 뭐 이벤트 중요 하나 끝났고 이후 이제 당분간 시장에서 관심 가질 내용들, 당분간의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매크로적인 거나 이런 게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근데 네. 변하려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안심하진 말고 좀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시장은 바닥 구간에서 이제 네. 탈출하는 초입이에요. 맞습니다.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 이 터널 끝나가는구나라고 이제 딱 저쪽에 멀리서 보이는 겁니다. 점 하나 살짝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 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의 환경,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경계심은 늦추지 말고 항상 뭐 일정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들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들도 체크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서두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의 시장 흐름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예. 순간순간 계속
거래가 몰리고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에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게 있으니까 뭐 요럴 때는 똑같이 행동을 그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여기서는 너무 긍정적이지도 또는 너무 낙관적이지도 또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뉴스 주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 양회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초안 발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양회, 그렇죠. 매년 3월이면 열리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중국에서 매번 일어나는 양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주무관님, 그러면 일단은 양회 3월에 열리는 이벤트지만 슬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됩니까? 네, 뭐 벌써 3월이야 이런 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국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항상 좀 앞에서 봐야 되고 그렇죠. 또 먼저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리 또 우리는 또 선점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잖아요. 우리 네. 이 주제를 우리 토마토 방송은 그렇죠. 좀 앞서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깨알 홍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3월을 미리 한번 준비해 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들어서 갑자기 챗봇, 뭐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반응은 차트나 이 거래량 들어오는 거 외국인 수급들을 보면 포착은 돼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띄우고 또 사라지고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일정들을 체크하는데 뭐 항상 우리가 뭐 끝날 쯤에 하면 다음 주 일정 체크를 하지만 다음 달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런 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차 싶으면 이미 다 지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중국의 양회 그리고 IRA 법안 이 초안을 봐야 되냐면 특히 중국은 그 시진핑이 아까도 잠깐은 언급을 드렸지만 예.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고 그 중국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행사지만 여기서 이제 뭐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자기 업적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뭐 정책 방향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은 당연히 돈으로 가는 거고 그 돈이 이제 시장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시진핑이 이 양회를 앞두고 그 전에 요 몇 달 동안 보면은 월드컵 우리 얘기를 나눴지만 네네.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중국이 세게 반응할지 몰랐잖아요. 데모를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잠재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가 또 안 좋고 또 리오프닝을 하고 경기 재개를 하면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지도자니까 네. 자기가 이제 사면임하고 끝나겠죠. 네, 근데 더 앞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업적을 딱 갖다가 해야 되고 네. 또 본인도 끝나면은 뭐 시내 곳곳에 동상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번에 아마 정말 사활을 걸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되게 많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게.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인프라.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말고도 뭐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 우리 시장에 우리 종목에도 영향이 있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회를 좀 먼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IRA 법안은 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뭐 수정안을 갖고 뭐 초안을 해서 뭐 1분기 안에 이제 끝내겠다 뭐 상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젠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다른 의원 한 분이 수정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름을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수정 초안을 한 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1분기가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을 그래서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IRA 법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수정을 좀 더 하자고 말한 의원 그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잘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되게 좋은 조건이 돼버려요. 특히 당연히 전기차겠죠. 그렇죠. 배터리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이벤트는 꼭 봐야 되고 아마 3월 4일, 5일이 그 양회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법안 통과는 언제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3월에 있으니까 곧 그런 다가온다. 것들 봐야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좀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3월 중국의 양회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IRA 법안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2차 전지 또는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일단은 두 개를 따로 있지만 좀 네. 합쳐서 믹스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럴게요. 예. 보면은 이제 인프라 하면은 제일 인프라. 먼저 일단 제가 뭐 예전 오전에 하는 시간에서 땅을 파야 된다. 앞으로 이제 네. 바다로 나가야 된다 이랬죠. 땅 파는 게 결국은 인프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기계 섹터를 좀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불균형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쪽이라고 하죠. 세계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베이징 쪽으로 해서 상하이 쪽으로 해서 동쪽은 상당히 발전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서쪽, 유럽 쪽으로 하는 쪽은 아직도 낙후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뭐 실크로드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철도를 이미 깔아놨습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나라 중에 하나인 라오스까지 벌써 철도가 개통이 됐어요. 네. 네. 근데 그쪽으로 가는 그 중국의 지역에 이제 전력이 좀 거기는 덜 쓰고 전력 비용이 좀 싸게 먹히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산 뭐 횟집 얘기 같은데 동수 서산. 동수서산. 네, 진짜 그러니까, 횟집 이름 같네요. 무슨 의미입니까? 동서수산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를, 동쪽에 있던 데이터, 그거를 센터를 이 서쪽으로,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쪽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그러면서 발전을 시켰다는. 일종의 균형 발전 같은 네, 거군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겁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프라죠. 뭐 부수고 땅 파고 짓고 깔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건설 이런 게 아니라 첨단 산업이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중국도 알고 보면 엄청 발전이 돼 있어요. 예. 아직 우리나라한테는 좀 못 따라오지만 앞서가는 것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을 그렇게 앞서 나간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려면 당연히 통신. 네, 통신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통신 기술 당연히 깔리겠죠. 네, 그러면 통신에서도 보면은 기술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도 많고, 네, 중국 상대로 영업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특히 요즘에 또 뭐 삼성이 5G 해갖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인도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볼 게 있어요. 5G. 그 다음에 또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보다 뒤처진 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정보통신 세계에서는 똑같은 거를 보고 지금 다 손안에서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갈등해서 또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라고 또 뭐 양자 컴퓨터 어렵더라고요, 이거. 예. 네, 이 양자가 뭐야? 제가 요 양자역학 나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양자역학이란 뭐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는 좀 본 적이 있는데 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네, 머리가 아프죠. 예. 예.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과거에 이전 정권에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출장 다녀오시고 새 정부를 구상하고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자 역학에 꽂혔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아니 네. 최근 들어서 뭐 챗 GPT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네. 양자 컴퓨터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언젠가 나오겠지 수준이었지만 네. 이것도 곧 다가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뭐 공학 박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50조 배인가요? 뭐 그거에 그 연산을 할 수 네. 있는 게 양자 컴퓨팅 그 세대래요. 초격차를 해서. 그러니까 연산, 네. 처리 속도 자체가 네.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얘기해야지 예. 미천이 안 드러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학까지 가면 안 돼요. 네, 저희도 이런 듣기 것들이 싫습니다. 상당히 이제 데이터 센터니 뭐니 해서 이 동수 서산 이런 정책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벌써 나온 게 5G. 뭐 이제 우리는 그 쉽게 표현하는 건설 현장 말고도 네. 나오는 게 뭐 IDC 데이터 센터, 5G 통신, 그다음에 이 양자 컴퓨터까지 이렇게 섹터가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살펴볼 뭐 종목들 보게 되면요. 네. 잠깐 뭐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인가요? 네, 대표적인 종목은 뭐 SK텔레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반응을 빨리 하는 애들, 5G와 엮여서 가는 애들 보면은 예. 뭐 오이솔루션 이거 이제 5G 섹터예요. 5G에서. 네, 오이솔루션 차트가 마침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지금 그렇군요. 요즘에 움직이는 게 요 섹터들이 5G 나오고 양자역학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붙는 게 좀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근데 예. 실적이 좀 좋은 회사들은 뭐 서진 시스템 네. 그리고 좀 어려운 이름을 쓰는 이게 RF 뭐 HIC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회사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차트들이 보면은 계속 중간중간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뭐 미중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한다는 게 앞으로 뭐냐면 정보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도 중요하니까 보안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 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차트가 딱 보면은 네. 거래가 막 터지면서 들어왔어요. 중간중간. 예. 네, 그리고 오늘도 살짝 올리고 가는데 뭐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당장 이 회사가 대장으로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섹터를 그 재료 삼아서 모멘텀으로 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텔레필드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 그리고 지금 뭐 AI 그 챗봇이니 뭐 이래갖고 뭐 서너 배씩 올라간 걸 보지 말고 요즘에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3월이니까 지금 벌써 반응이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여기서 드림 시큐리티가 갈지 또는 예전에 양자역학으로 완전히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뉴스에도 엮이면서 갔던 건 또 뭐가 있냐면 네.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네. 네, 우리넷. 차트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보세요. 많이 쉬어왔네요, 지금까지. 가격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위버라는 종목이 있어요. 두 종목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네. 둘이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미 이 섹터들이 한 섹터에 속해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5G, 뭐 양자 컴퓨팅. 그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 섹터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이쪽도 볼만하겠죠? 그거는 예. 이제 미국 관련해서 그 IRA 법안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재생 에너지였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뭐 예. 신재생 쪽에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아마 8월 달에 떴었어요. 네. 제가 깨알 자랑을 하자면 네. 이 토마토 방송이 처음 와갖고 오호. 대명 에너지를 추천해갖고 크게 간 적이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그때 정말 많이 두 배 올랐었죠? 갔습니다. 두 배.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봐야 될 게 풍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풍력이요? 그리고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수소가 있었습니다. 수소. 네, 그럼 수소도 신재생이고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뉴스에서 좀 특이한 게 그 수소에서도 혼다가 예. 네, 수소 시스템 에너지를 갖고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 연 6만 대 목표를 한다. 네. 그럼 현대차가 지금 세계 1위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네. 이름은 원래 외국 사람들은 비슷하게 부르잖아요. 혼다, 현다이. 네. 네. 그러니까 라이벌이 생겼다는 거는 네. 이 현대 쪽에 있던 수소 관련 회사들의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들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진짜 네. 뭔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관련 직접적으로 뭐 그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반응을 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얘가 움직여야 돼요. 네.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큰 형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섹터에서는. 네네. 그 다음에 뭐 S 퓨얼셀도 있고요. 자,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오늘 두산 퓨얼셀이 장중에 7%를 갔다 왔고 많이 차트도 올랐네. 비슷해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잠수함 그 2차 수소 전지를 만들었던 범한 퓨얼셀. 네. 요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또 세게 움직였던 게 세종공업이라는 게 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거래가 벌써 이렇게 어허, 들어와 있죠. 예. 작은 회사들은 이미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을 갖고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지금 차익 구간이 나온 게 아니라 물량을 잡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죠.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IRA법이 이렇게 다시 제대로만 잘 정착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 수소, 태양광
전부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관점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회 관련, 예, 그리고 이 IRA. 그러다 보면 또 다 살짝 섞이는 것들이 있어요. 또 네. 인프라가 섞이니까 그럼 통신이 겹치고 그러면 거기에 전선도 깔아야죠.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아직 낙후된 데가 많으니까 전선도 거기도 하고 미국은 이제 교체 시기가 오는 전선들, 예. 또 전력 계통의 그런 뭐 부품들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3월 달에 그런 빅 이벤트를 갖고 한번 우리는 준비를 주식으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린 이야기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투자 힌트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